그 관련해서 가정폭력 사건들, 예. 또 아동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 문제, 예. 이런 것들도 사실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게 연결돼 있고, 또 아동 성매매 네.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주로 이런 도박 문제에 관련 금전적 유흥 경비 마련을 위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문제에 관해서 변호사님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처벌 형량, 만약에 도박장 개설 어느 정도를 하면은 좀 제어가 될 것 같다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최대 일단 특히 이제 인터넷 도박장 설치와 같이 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대한 7년 정도까지 돼 있는데 예. 10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마약 범죄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 또 사회 문제가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일본에서도 빠칭코가 문제가 됐던 게 사실 빠칭코 자체보다는 뭐 아이를 이제 차에 방치해서 죽는다거나 예. 수많은 어떤 사회적 그런 다른 문제들 때문에 문제를 됐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 오늘은 예년보다도 포근한 날씨에 눈 대신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동해안과 제주부터 시작돼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 최고 100mm 이상, 강원 영동에도 최고 80m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은 5에서 20mm가 예상이 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 낀 구간이 있고요. 중서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 7.2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출근길 곳곳에 교통량 빠르게 늘어납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이미 출근길 정체에 자리를 잡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평소보다도 일찍 정체가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신내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하월곡을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도 중랑교 이전부터 성동교까지 밀립니다. 고객을 부자로 만드는 1등 조력은행 DGB 대구은행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닙니다. 저거든요. 왕은 접니다. 저. 뉴스킹, 박지원입니다. 뉴스킹. 박지원입니다. 평일 오전 7시 15분. 박지원입니다. 내가 왕이로소이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굿모닝 YTN을 YTN 라디오와 TV, DMB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좀 있으면 또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122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4배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자는 6배 이상 늘어 종부세가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주택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 상승하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 33만 명과 비교해 약 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겁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500만 명의 8% 수준,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에게 세금이 부과되면서 종부세는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습니다. 납세액은 5년 전과 비교해 11배가 늘며 올해 4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납세 인원은 5년 전보다 6배 이상, 세액은 1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로 떨어지면서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평균 109만 원, 다주택자는 393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50만 명은 2조 원, 법인 6만 명은 1조 4천억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26억 이하인 납세자가 전체 인원의 98%, 납세액의 72%를 차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 제도에 따라 종부세가 50만 원 이하로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약 10만 명이 900억 원의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동 수도권 종부세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늘며 100만 명에 육박했고 비수도권은 6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7년째 6억 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 공제 금액을 올리고 주택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21일부터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주택분 외에 토지분 납세자 11만 5천 명, 3조 4천억도 포함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최소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보다 더 낮추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최소한 20년 수준 이전으로 세금 부담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국민들의 부담을 정상화시키겠다. 정상화라는 것 속에서는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돌리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정상화라는 속에서 이게 지나친 부담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덜어낼 것이고 종부세가 됐든 양도세가 됐든 취득세가 됐든 지나친 세부담 그리고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를 세금을 위주로 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명확히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재부랑도 이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국토교통부가 오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엽니다. 국토부는 지난 1차 공청회에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번이 2차 공청회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현실화율 동결 방침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2.3 떨어진 86.5로 집계됐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 심리가 더 크다는 뜻으로 6개 구성 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 형편을 제외한 5개 지수가 지난달보다 낮아졌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은 7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인 61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이 공시 이후 처음으로 0%포인트대로 좁혀졌습니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으로 전달보다 폭이 줄긴 했지만 3달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정책서민 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이 0.96%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시작된 이후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처음으로 0%포인트대를 기록한 겁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으로 1.5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폭이 줄긴 했지만 석 달 연속 예대금리 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나은행이 0.94%포인트, 신한은행 0.89%포인트, 우리은행이 0.77%포인트로 뒤를 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0.67%포인트를 기록한 KB국민은행이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정부 정책성 자금을 많이 취급해 수신금리가 낮아 보이는 것일 뿐 대출금리 자체는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예대금리 차가 줄어드는 이유는 최근 들어 은행에서 예금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정기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확대되면서 시장 은행 관계자입니다. 금리 인상 횟수가 많아져 지난달 대출금리 인상폭보다 정기예금 금리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예대금리 차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기별로 봐도 지난해 1분기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이자 이익도 고공행진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권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은 40조 6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9천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도 대출 이자가 워낙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예대금리 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당분간 이제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잇따른 압박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예대금리 차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해상 항공 국제 운송은 첼로 스퀘어 견적 조회 빛이 파도 첼로 스퀘어 쉽고 편한 디지털 물류 첼로 스퀘어 디지털 물류는 첼로 스퀘어. 복잡한 산업 안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 가스부터 화재까지 모든 안전 지키는 가스트론. 독보적인 기술 신뢰받는 이유 가스트론 함께하는 안전한 세상. 산업 현장 어디서든 가스트론. 술 한잔에 기분 좋은 이 밤 1588-0050 50번만 도깨비를 부르면 순금이 뚝딱 대리 타고 금 타고 금 나와라 뚝딱 1588-0050. 지금까지 굿모닝 YTN을 YTN 라디오와 TV, DMB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더. 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도 함께하는 축구 해설위원 박문성입니다. 운전도 축구처럼 페어플레이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인 약속들이 지켜져야 안전하고 즐겁게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깨는 도로 위 무버플레이 종종 보입니다. 한밤중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일명 스텔스 차량. 이거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위치 식별이 어려워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야간 운전할 때 내 차 계기판 전조등은 켜져 있는지, 내 차 앞에 불빛은 제대로 나오는지 꼭 확인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골! 아셨죠?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김 대표, 얼굴이 왜 이래? 요즘 임대료가 올라서 걱정이야. 연천 BIX 모르나? 연천 BIX? DMZ 평화 사업으로 성장이 기대되지. 지하철 1호선과 국도 3호선, 37호선으로 교통 편리하지. 기업지원센터와 행복주택으로 사장과 직원 모두가 좋아할 거야. 이만큼 저렴한 산업단지는 경기도에서 찾아보기 힘들걸.
나도 연천 BIX로 가볼까? 자네는? 나는 이미 연천 BIX로 마음을 굳혔지. 우리 다 같이 연천 BIX에서 잘해보자고. 미래의 중심, 평화의 중심,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연천군 문의전화 031-839-2282.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시의회가 만든 슬로건입니다. 시민이 찾아오는 의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의회가 되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시민 곁에 먼저 다가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세심하게 듣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똑바로 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강순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최초의 공적 기금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공단과 전문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로 관리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든든한 희망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근로복지공단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입니다. 박주윤과 함께한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안녕하십니까, 뉴스킹 박주윤입니다. 절기상 오늘이 소설인데요, 전국적으로 비가 올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 기온 지금 7도인데 낮에는 15도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킹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여전히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인지 질문 등 전국 현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또 예산안 처리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준과 함께한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대면 시대, 효과적인 산업 전시회 알아? 그럼 산업인이라면 다 알지. 다 알아 온라인 전시관. 다 알아 온라인 전시관?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를 통한 생생한 현장감 그대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마케팅까지. 대한민국 산업유통의 중심. 산업 다 알아.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우리 아이 열날 때는 휴비딕 체온계 엄마 아빠 매일매일 휴비딕 혈압계 욱신욱신 여기저기 휴비딕 안마기 우리 가족 건강에는 휴비딕 365일 언제나 휴비딕.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자, 성대모사의 대가 김수영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도어 스태핑 중단 얘기도 해야 되지만 연예계 소식이 뒤에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 6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원인 자체가 대통령실하고 MBC 갈등 그 부분인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 결정 어제 네. 대통령실이 발표를 하면서 멘트를 남겼는데요.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 예, 그렇다면은 네. MBC 기자와의 설전, MBC 기자의 항의 이것을 그렇죠. 가리킨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언제 재개될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기자들하고 화기애애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막 인수위 시절 때는 기자실에 가서 김치찌개 같이 먹자 이런 얘기도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 당선인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후보 그 당시 당선인이죠.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특기가 요리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요리 잘한다고. 그리고 직접 대접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당시만 해도 김치찌개 끓여주겠다. 자주 소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뭐 도어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이 기자하고 질의응답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국민하고 더 나은 소통을 하기 위한 뭐 일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닌가요? 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맞춰서 특히 대통령 출근 동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처음에 공개가 되면서 도어 스태핑을 했었는데 사실 도어 스태핑 그 자체는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등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강화문으로 아니면 다른 데 이전하는 게 공약 1호였거든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 1회 그 날마다 약식 문답을 하는 것도 일정에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공약 비슷하게 나온 건 있었어요. 2022년 2월 11일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네. 윤석열 후보가 그 옆에 있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매주 1회 기자들과 소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을 받아가지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심 후보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주 1회 정도는 기자들과 만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때 했던 얘기가 처음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주 1회 정도. 예. 네, 근데 누구도 날마다 하세요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날마다 하는 걸로 갔죠. 근데 지금 이제 도어 스태핑이 영영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는데 네. 그렇다면 다시 상기해야 될 것은 그때의 약속. 그럼 주 1회 만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네. 예, 그것은 할 것인지 이것이 또 새로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특별하게 예.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네, 이런 분야만 기억력이 좋습니다. 주 1회 공약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정치권에 상기시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재발 방지 부분이 없다면 이 도어 스태핑 더 할 수 없다라는 건데 결국 재발 방지니까 MBC 측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사과라고 딱 구체적으로 지목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 MBC 기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MBC 사측에 대한 신호일 수도 있겠고요. 네. 기자단이라든지 이쪽 그 운영을 하는 그 기자들에게 하는 주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과연 대통령실이 바라는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것인가 했을 때는 그냥 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도어 스태핑을 계속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귀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그 조치라는 게 지금 뭐 징계 얘기가 있던데요. 특히 네.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라 기자단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게 뭐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 해당 사건이 지난주 금요일 18일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19일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기자단 운영위원회 쪽으로 간사단이라고 볼 수 있죠. 간사단 예.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통령실이 MBC 기자에 대한 조치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중에 하나는 해달라는 거겠죠. 네. 출입 기자 등록 취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출입 정지. 세 번째가 출입 기자를 교체하는 같은 회사의 다른 기자를 교체하는 3개 방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간사단에서는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뭐죠? 지금 규정이 미비하다. 그렇죠. 어차피 이게 무슨 이게 네. 뭐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인가 모르겠네요. 징계 범위가 엠바고를 파기한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 관련한 규정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MBC 기자가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반했는지 이것은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뭐 3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지만 기자단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더 이상 검토를 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은 끊어낸 상태입니다. 자, 또 이 와중에 이 도어 스태핑 담당했던 김영태 대협력 비서관 사의를 표명했는데 좀 뜬금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당사자는 사실은 이기정 국정홍보 비서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겁니까? 일단 이게 도어 스태핑 중단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기보다는 네. 지난주에 이미 벌어졌던 MBC 기자와의 갈등 이것 때문에 좀 자책감을
호소를 했다라고 아하. 하는 그런 증언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영태 대외협력 비서관 이게 명칭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로 치면은 춘추관장 같은 국민소통수석.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인이라든지 홍보수석이 나와서 브리핑하고 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관계라면 이 대외협력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기자들을 만나고 만나는 총체적으로 사람들. 관리를 합니다. 그럼 관련성이 있네요. 어느 예, 정도. 제가 이제 뭐 어떤 의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면은 대외협력 비서관이 뭐 홍보기획 비서관이라든지 네. 이쪽에 비해서 기자들과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자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은 기자들과 뭐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가고 나면 네. 다독거려주고 그런 사람이 대외협력 그렇죠. 비서관이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 그래서 김영태 비서관이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도의적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그 기자의 복장을 자꾸 문제 삼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장 부분. 네, 일단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슬리퍼를 신고 회견장에 서 있는 모습이 주총장 망가뜨릴 기회를 찾고 있는 총회꾼 같아 씁쓸하다라고 포문을 열었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모든 출입 기자가 넥타이도 갖추고 제대로 정자세로 인터뷰를 들었다라고 본인이 일할 때 라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예, 사실 복장 같은 경우는 뭐 슬리퍼 차림인 것은 그 기자실에서 근무를 할 때 편하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 신고 있고, 또 그 슬리퍼는 또 그 대통령실 쪽 매점에서 판매를 하는 슬리퍼라고 하죠. 대통령실 슬리퍼네요. 그래서 이제 네. 직장인으로서는 뭐 편안한 차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대통령하고 이제 회견을 할 때는 뭐 신발을 갈아 신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것이 과연 본질인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편으로 반대 입장에서는 또 비판이나 반론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능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눠보면, 지난주 쳤던 수능 관련해서 문제 중에 하나가 사설 모의고사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죠. 네. 똑같은 건 아니죠. 종부세 얘기를 좀 하고 좀 지나가 보죠. 네. 자, 지금 종부세 올해 지금 납세자가 122만 명입니다. 5년 전하고 비교해서는 뭐 4배 수준으로 급등을 한 상황인데, 종부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종부세 납부 대상에 대해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종부세의 기준을 높여가지고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예전보다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아직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납부자가 122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00만 명 넘었네요. 예,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고요. 5년 전보다 4배로 불어났고, 전체 주택 보유자의 8%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종부세라는 것이 부동산 버전의 부유세였는데, 이게 부유층한테 걷는 세금이 아니라 예전에는 뭐 한 2% 3% 됐던 그렇죠. 종부세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이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 종부세 납부자 예전에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호소를 하는 것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도 상대적으로는 있는 사람이겠습니다만 8%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에 8명이 되는데, 이 종부세가 앞으로 좀 뭐 감면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법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이미 이제 근데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을 낮춰놨습니다. 이걸 낮춰놓으면 예를 들면 이제 공시가가 10억 원이다. 주택 가격이. 그렇게 되면은 60%로 낮춰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6억 원만 과세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내는 액수는 1인당 납부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납부 대상자가 늘어났음에도 총액이 줄었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의 효과가 현재로서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능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수능 중에 한 문제가 사설 모의고사 문제하고 유사하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이번 수능의 영어 23번인데요. 문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해당 문제가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고요. 근데 수능에서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지만 지문이 같습니다. 지문이 같군요. 네, 하버드 로스쿨대의 캐스선 스타인 교수가
too much information 이거 TMI죠 줄이면 TMI. 예 그런 too much 글에 information. 그 저서를 냈는데 네. 거기서 발췌한 건데 하필이면 이게 사실 뭐 사설 모의고사하고 어떤 강사 유명 강사가 낸 문제거든요. 근데 지문이 이번 수능의 23번하고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이의 신청이 막 들어왔습니다. 지금 게시글 보니까 23번 문항 다 정답 처리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네요. 네, 이거를 이미 지문을 접한 사람은 네. 문제를 거저 풀었을 거 거저 아니냐 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인데 아 근데 이게 뭐 문제가 유출된 것도 아니고 복수 정답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게 출제 오류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원 정답 처리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애매하긴 해요. 저희도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 풀다 보면 유사한 문제가 예전에 저는 하도 20년 네네. 전이니까 수능 칠 때는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이게 문제 출제할 때 다 참고를 또 이게 참 살펴보지 않습니까? 시중에 나온 문제지 같은 거.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수능 검토위원을 대폭 늘리기도 했고 네. 그리고 시중에 출판된 문제집 같은 경우 확인을 해가지고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다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 밝힌 거는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강의하는 것까지 다 파악할 수는 네. 없다. 이번에 시험 문제도 어떤 문제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로 한 강사가 출제한 만들어낸 문제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그래서 있겠네요. 평가원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잡아낼 수는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수학능력 시험 첫 번째 쳤었어요. 아, 예, 예. 1994학년도. 네네. 정말 시조새 같은 건데 암모나이트. 예, 예전에 학력고사 끝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지금 저는 사실 옛날 얘기긴 한데 이런 수능 사고들이 계속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주 일어났었고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생명과학 2 문제에서 출제 오류. 그렇죠. 이거는 뭐 문제가 네. 컸었어요. 네, 결국에 그 재판까지 가가지고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네. 평가원에서 인정을 하고 다 정답 처리를 하는 그런 일도 또 벌어졌었습니다. 네, 23번 문항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연예계 이슈도 한번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이야기 박수홍 씨 사건인데요. 그 형 62억 원 가량 횡령해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했는데 대부분 부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혐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 씨 매니지먼트를 형이 전담을 하면서 회사 돈이나 동생 자금을 총 61억 7천만 원 빼돌린 혐의고요. 예. 그중에 29억 원은 또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박 씨 변호인은 박수홍 씨의 형의 변호인은 박수홍 네. 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그 법정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해서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한 다음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까? 일부 인정을 했는데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부분, 또 법인카드를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회사 돈으로 상가를 구입했다라고 하는 혐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지금 횡령 사실을 부인한 건데 횡령인 게 뭐 타인의 재물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기하로 해서 그것을 착복할 때 성립하는 네. 범죄입니다. 재산 자체가 박수홍 씨 재산이 맞다고 하면 횡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네. 범죄 아니면 재판 진행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또 소식이 있었는데 가수 이승기 씨 소식이 있습니다. 18년간 음원 수익을 하나도 정산을 못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에 이제 나방의 꿈이라는 정규 앨범 1집으로 이승기 씨가 데뷔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사실 정산 내역서만 보더라도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 96억 원 정도 음원 수익이 나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것도 충격적인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음원 정산 자료는 또 유실됐거든요. 없고요. 그럼 최소 뭐 1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수익을 음원으로 올렸을 텐데 네. 근데 이승기 씨가 정산받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이승기 씨도 최근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소속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홍보비가 많아서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그게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네. 이승기 씨가 그동안에 이 문제로 제기를 했을 때 이제 본인이 다른 공식 석상이 아닌 쪽에서 들은 물론 여기에 증언이나 증거는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앨범 홍보비 많이 든다. 그리고 네가 마이너스 가수다. 이런 주장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일단은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입장을 어제 냈는데요. 근데 거기는 뭐
어떤 반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요. 뭐 앞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 수준의 그런 입장을 또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횡령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소수사를 압수했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9년 만에 신고로 돌아온 가왕 조용필 선생님 소식 한번 전해주십시오. 네. 9년 만에 신곡으로 조용필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0집 발매 정규 앨범은 아닌데요. 2곡이 담겨져 있는 작은 앨범의 형태로 2곡을 발표를 하면서 돌아왔고요. 일단은 2013년에 우리가 흔히 아는 바운스. 아, 노래 너무 좋았어요. 헬로 음반이어서 좀 예. 오랜만에 신곡을 들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좀 일렉트로니카라든지 새로운 사운드를 선보였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고전적인 밴드 편성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저 좀 잠시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정말 시대와 함께하는 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킹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평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구축형 ERP 고객 만족 K-언트 구축형 MES 고객 만족 K-언트 유통 ERP 제조 ERP 우리 회사 솔루션 K-언트 우리 회사 솔루션 K-언트 샤워처럼으로 샤샤샤 샤워 끝. 캠핑러도 강병인도 운동인도 샤샤샤. 장갑형 샤워 티슈 샤워처럼 산에서도 차에서도 어디서도 샤샤샤. 장갑형 샤워 티슈 샤워처럼 간편한 샤워 한 장. 샤샤샤 샤워 티슈 샤워처럼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국가보훈처장 박민식입니다. 방금 제가 부른 이 독립군가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수많은 순국 선열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다간 선열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심장은 늘 뜨겁습니다. 11월은 순국 선열의 날,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이 땅의 영웅들을 기억해 주세요. 보훈처가 대한민국을 위한 그 모든 희생 온 마음으로 예우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 국가보훈처와 함께합니다. 5,000년 전 한반도 최초의 재배벼가 자라난 땅 고향. 5,000년 후 그 땅에서 정성으로 길러낸 가와지 쌀. 강한 생명력과 찰진 식감으로 한반도 쌀의 역사를 잇습니다. 고향 가와지 쌀. 국내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 2023년 11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 선발과 신속한 입국 지원,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적합한 인력을 공급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다시 대장동입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검찰 수사에 계속 거리를 두는 모습이지만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님이 지난 저희 인터뷰 나오셔가지고 뭐 다른 인터뷰도 뭐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뭐 털어도 먼지 안 나온다. 네네. 무죄 확신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이후에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수사 내용을 뭐 생중계하듯이 지금 언론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오래 했지만은 이런 정도로 검찰이 노골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네. 수사 정보를 수사 내용을 그대로 밖에 알려주는 경우는 별 보지 못했어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최근에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아무런 물증도 없습니다. 그냥 고작 유동규 또 최근에 남욱. 그분들의 진술이고 또 그분들을 풀어줘갖고 풀어주니까 그냥 뭐 언론대고 막 계획한 것처럼 지금 발언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저 오랫동안 지켜봐왔지만 뭐 부정 비리를 저질 사람도 아니고 네. 더군다나 검찰의 수사 발표 과정만 봐도 검찰이 물증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재명에 대한 어쨌든 유죄의 그 심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그렇게 약간 뭐 불법적인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뭐 증거, 뭐 스모킹건 이런 게 없다 이 말씀이네요.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죠. 물증으로. 이제 물증으로 얘기를 하고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지. 네. 수사 과정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고 발표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속 기간도 연장하지 않은 또 핵심 피고인들을 풀어주면서 사실상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풀어주면서 그들 입을 통해 갖고 또 이재명 그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재명 당대표와 직접 연관된 건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 들었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의 수사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좀 눈에 띄는 거 검찰이 정치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장동 개발의 이익이 이재명 대표 측한테 대선 자금으로 갔다.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진상 어떤 피의자하고 이재명 당 대표를 정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검사들이 수사 도중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서 이런 식의 조어를 해갖고 말을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법에 이런 용어가 있나요? 없죠. 법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공동체. 정치 공동체라고 해갖고 마치 공범인 것처럼 보이게 해갖고 궁극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질문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정성호 의원님은 우리 이재명 대표님하고 정치 공동체죠. 그럼 같이 범죄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정치를 공통의 정치적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와 정치 공동체가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정치 목표를 같이 하면 정치 공동체죠. 이런 식의 좀 검찰이 말을 만들어 갖고 이재명 당대표를 유죄의 그 프레임 안에 가두어두려고 하는 저는 그런 어떤 술법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술법이다. 우리 정성호 의원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저도 뭐 변호사긴 한데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남욱 변호사가 지금 나와서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어제 법정에 가서 폭로를 좀 이어가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언론 입장에서는 계속 이 두 사람의 입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그 이전에 본인들이 처음 구속당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진실을 얘기 안 했을까요? 오히려 석방되려고 하니까 구속기간 만료돼 갖고 석방되니까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하고 단 한 번이라도 차라도 한 잔 마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 그냥 유동규에게 들었다. 뭐 김만배에게 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재명이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재명 성남시 시장실 그다음에 이재명 측이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남욱 변호사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위증이나 이런 게 좀 그게 보이죠. 그게. 우려해서 좀 그렇습니다. 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렇게 알고 있다. 누구한테 들었다. 지금 보면 1호 청화동인 1호 소유자가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말을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이재명 시장실이라고 하면 거기 비서들이 제가 알기만 해도 한 7, 8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지분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저는 남욱 피고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나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결국 이재명 당대표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김만배 씨도 이제 곧 구속이 풀려날 것 같습니다. 연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또 중요한 거는 김만배 씨의 또 입일 것 같은데 지금 결국은 보면 다 김만배 씨 들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김만배 씨가 지금 나와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게 된다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김만배 씨가 과거에 다른 그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빨갱이 같은 사람이다. 수익을 갖다 막 뺏어가고 한 뭐 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본인의 진술을 그렇게 확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뭐 객관적 상황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은 검찰 수사의 허점들, 문제점들이 드러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당내에서도 좀 불안한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조홍천 의원이나 네네. 박용진 의원이 그래도 뭐 이 정도 측근들이 구속이 됐으니까 유감 표명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유감 표명은 제가 알기로는 뭐 예. 몇 번 한 것으로 제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다만 어쨌든 뭐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인데 네. 본인들이 억울하다. 이게 검찰의 짜맞추기식 조작 수사다. 또 정치보복이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대표가. 네. 그렇죠. 자, 오늘 민주당의 의총도 열리는데요. 네네. 아마 수사 문제, 이재명 대표 문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비명계 의원들이 목소리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에서는 네. 뭐 비명계 의원들이 이러저러한 움직임들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여러 의원들에게 보면 뭐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걱정들은 하겠죠. 당연히. 당대표가 수사의 대상이 되고 또 피의자로 소환된다고 하면 네.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우려지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 검찰이 누구를 향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런 경우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또 단일 대우를 유지해 갖고 네. 대응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김용 부원장은 지금 결국은 기소까지 됐습니다. 네네. 구속 기소. 네네. 그러면 당원 80조가 적용돼서 이 기소 당직 정지 이 부분 규정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 뭐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될 예. 문제겠지만은 본인이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 김용 부원장 직접 그냥 기소까지 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뭐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제 좀 이 법률적 대응에 좀 집중을 하고 네네. 좀 당에서는 좀 이선을 물러나 이런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 이 건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뭐 대선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한 바는 없고요. 예. 따로 이야기한 바는 없고 다만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서의 본인의 그 임무에 충실한 게 필요하다. 네.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데 본인이 집중해서 일을 하고 특히 연말 예산 지금 정국 아니겠습니까? 예. 예산 심사 철저히 해갖고 민생 예산들 잘 챙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 돌이켜 보면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네네. 당내에서 경선하는 네네. 과정에서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 네. 아마 제기했던 의혹이고 또 조사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당신네들끼리 하다가 일어난 거 아니냐. 이게 왜 야당 탄압이냐. 이렇게 또 얘기도 그 하기도 당시는 합니다. 의혹 제기였죠. 아. 의혹 제기 수준이었고 네. 검찰의 수사도 대장동 일당들의 어떤 비리 또는 대장동 사업으로서 모여진 그 자금들이 어떻게 어느 누구에 흘러갔는지 이렇게 조사하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얘는 바뀌었죠 성격이. 이게 대장동 비리 조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말씀한 것처럼 정치 공동체를 규정하고서 사건 명도 대장동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다. 네.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어디로 날아갔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지금 얼마 안 되는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뭐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표현 좀 바꾸겠습니다. 예, 그 일부 돈이 뭐 돈, 대선 자금 4억 뭐 8억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예. 대선 자금 수사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그 말씀이죠. 이른바 50억 클럽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 말씀인가요? 50억 클럽에서 벌써 뭐 7분, 8분 정도 이름이 거명되고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예. 50억 받았습니다. 예.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은 100억을 받았습니다. 딸도 뭘 받았다고? 예, 딸도 많은 특혜를 받았고 그런데 거기는 없어지고 지금 뭐 얼마를 지금 뭐 대선 자금으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 들었다 나오는데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네. 비교를 하시는 거네요. 50억 클럽 얘기해서 지금 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욱 변호사가
2014년 자금 4억을 이재명 측한테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 성남시장 때 얘기고요. 대선 때 얘기도 아니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지금 성격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뭐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뭐 돈을 일부 받아갖고 한 6억 정도 전달했다 얘기가 다 들었다는 얘기뿐입니다, 사실. 자, 결국은 이게 뭐 첫눈 올 때나 아니면 뭐 봄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얘기가 계속 검찰이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좀 이런 얘기긴 한데 조사라든지 구속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검찰의 최종 수사 목표가 뭐 이재명 당대표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또 다시 증거가 나오든 안 나오든 또 망신주기용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뭐 피의자로 소환할 것이고 뭐 이런 과정 걸쳐서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할 텐데 그 수사가 당대표를 향할 텐데 저는 뭐 당에서 흔들림 없이 당대표로서의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고 또 사법 이 처리 과정 문제는 뭐 본인이 이렇게 잘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검찰이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게 뭐 정치 보복 내지는 정적 제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당에는 뚜렷한 대선 주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0.7%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거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위에라든지 그쪽 의견들이 지금 반영된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대통령이 이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밑에는 검찰 라인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에 투입됐던 검사들이 다 지금 진급해갖고 지금 뭐 그 검사장 그다음에 수사지휘하는 4차장 또 반부패 수사부장 다 여기 다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함께 근무했던 또 이랬던 또 박영수 전 특검과 같이 일했던 그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판사라든지 법원에서 영장이 지금 나왔던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뭔가 소명이 되거나 뭔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영장이야 뭐 두짐이 증거인멸의 우려 또 뭐 주거부정 이렇게 됐을 때 발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정진상 그 실장 관련해갖고 구속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대개 아시겠지만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판사들이 당직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 어쨌든 실장, 김용 부원장 영장 신문을 하고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에 맞춰갖고 또 이번에 동일한 신청을 했습니다. 영장을 저는 발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관련해서도 그렇게 나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소명입니다. 사실은 지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 뭐 구속적 부심사를 청구를 했는데 좀 다른 판사들이 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좀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부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이나 서훈 장관이 나왔던 지금 어쨌든 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예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은 좀 다른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민주당에서 이 건 관련해서 장외투쟁이나 이런 어떤 다른 투쟁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관련해서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의회민주주의자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장외에서 국민들이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시위를 통해서 의견을 표시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개인적인 어떤 뭐 양심이라고 할까 뭐 개인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로 할까 그런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당내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는데 이른바 이낙연계 그 의원들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몇 분이 미국 가신다고 좀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서른 의원이나 유현천 의원. 미국 가서 이낙연 의원 또 만난다. 전 의원 만난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보다도 또 정치를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 또 어떤 휴가 기간 아니겠습니까? 뭐 1월 달이 그때 그냥 뭐 위로 겸 이렇게 방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 지금 투쟁 뭐 서명 같은 거 받고 있는데 민주당 뜻은 확고한 겁니까? 24일 날 관철시키는 겁니까? 수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수사 이후에 보자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 갖고 수사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자료 요구도 하고 또 국민적 의구심을 갖다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얼마나 그 돌아가신 희생자분들 억울하겠습니까?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빨리 그 새롭게 대책들을 만들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여당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짧게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역제안했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당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전술적 차원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현무입니다. 치질엔 먹는 약 치센. 얼마나 좋은지 들어볼까요? 애 낳고 치질로 고생했는데 이제 편안해요. 오래 운전해도 가뿐합니다. 먹고 나서 정말 좋아졌어요. 디오스민 성분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 캡슐. 치질 키우지 말고 먹는 약 치센. 약국이 있습니다. 동국제약. 아프니만 아프니병 바로바로 1분 안에 가게 치료해. 입안이 불편하다 싶으면 초반에 바로 잡는 입병 치료제 아프니벤 큐. 목이 아플 때도 각을 치료. 아프니벤 큐. 코롱제약.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연말정산 공식. 연말정산에 삼성증권을 더하면 세금 부담이 빠지니까 답은 뭐다? 삼성증권 연금.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소,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해상 항공 국제 운송은 첼로 속해요. 견적조회 빛이 파도 첼로 속해요. 쉽고 편한 디지털 물류 첼로 속해요. 디지털 물류는 첼로 속해요. 배칠수의 여동생 배칠순 상담원이 어제는 한 5588 대리운전 고객님과의 긴 통화 끝에 노래까지 불러달라 해서 한 곡 했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배칠수 대리운전 5588 누르기가 딱 좋아. 가자. 5588 뭐야? 여기 완전 따뜻하다. 공기도 상쾌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 그거 우리 집 욕실엔 휴젠트가 있잖아. 온풍으로 욕실을 따뜻하게 하고 습기를 잡아 언제나 뽀송뽀송. 장영실 상을 수상한 힘펠 휴젠트. 환기가전 힘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휴스. 건강한 나의 내일. 휴스. 행복한 나의 내일. 휴스.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병원 의약품 구매를. 블루팜 코리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블루팜 코리아. 10만 의료인의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블루팜 코리아. 블루팜 코리아를 선택하신 원장님은 진정한 명이십니다. 도와줘요, 흠맨. 이상한 옷에 웃음 먹지. 나는 맨 엉뚱하지만 그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리. 오케이. 금융그룹.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신경 쓴 건 바로 매트리스예요. 행복은 잘 자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매일이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손현재가 선택한 신혼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베스트 슬립. 기사님이 좋아하는 우티 택시 우티. 배차가 자유로운 우티 택시 우티. 기사님들 부자 되는 우티 택시. 가맹 수수료 제로, 호출료 100% 지급. 검색창에 우티 기사 모집을 검색하세요.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맹택시 운행권에 대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나,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멀티완승 역세권. 둘,
예정된 롯데몰과 선영의 숲 등 압도적인 생활 인프라. 셋. 내 집처럼 오래 사는 프리미엄급 주거 공간까지. 완벽한 3박자를 갖춘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힐스테이트 DMC역 11월 오픈 예정. 02-375-5600 현대건설. 2부 순서 마칩니다.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우리도 자연도 생각한다면. 오직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360여 개의 오름.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죠. 하지만 일부 관광객들의 부주의로 식물 생태계가 훼손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에서는 오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 휴식제를 갖고 있는데요. 제주의 아름다운 오름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더 소중히 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내 삶을 응원해. 너의 새로운 도전이 무엇이든 바꾸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 용기에 용기를 더할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않도록. 너의 곁엔 늘 우리가 함께일 테니까. 내 삶을 사랑해.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바꾸는 것도 새롭지만 나라는 사람 그 자체로도 충분해. 희망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내 곁에 있어. 화성, 그곳에서 계속될 우리들의 삶을 응원해.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화성시. 당신의 옆집엔 누가 살고 있나요?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홀몸 어르신. 밥 먹을 곳이 없어 방학이 두려운 아이. 우리 주변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찾고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외롭지 않은 함께 따뜻한 수원.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누군가는 미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겨울. 올겨울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산업 현장, 모두의 건강을 위해 다음 수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따뜻한 옷과 장갑 등 방한장구 착용하기. 둘째, 수시로 따뜻한 물 마시기. 셋째,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하기. 그리고 또 하나, 추운 시간대 옥외 작업 줄이기. 따뜻한 옷과 물, 따뜻한 장소 및 옥외 작업 줄이기를 지키면 올겨울 추위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에 동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현재 안개 낀 곳도 많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만큼 안전운전 더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7.5도를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은 서울 15도로 어제보다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 도로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성산 진출램프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부근 차량 밀리고 있고요. 정릉터널 이전부터 성산램프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대로 여의도 환승센터 부근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무대 설치 작업으로 여의대로 마포대교에서 여의도 공원 앞 교차로 쪽으로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포대교 북단부터 남단 쪽으로 차량 밀립니다. 고객을 부자로 만드는 1등 조력은행 DCB 대구은행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각종 뉴스들 쫓아가기 바쁘실 텐데요. 뉴스 정면 승부 들으시면 속도도 깊이도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퇴근길보다 조금 이른 오후 5시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 하시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닙니다. 저거든요. 왕은 접니다. 저. 뉴스킹 박지원입니다. 뉴스킹 박지원입니다. 내가 왕이로소이다. 뉴스킹 박주현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처음 오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2588, 2588,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37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안보현 씨 무슨 생각해? 네. 퇴근 생각합니다. 당당함이 스타일. 브레누드. 팀장님은 무슨 생각하세요? 난 퇴사 생각. 오. 팀장님도 당당하게 브레누드. 월급 들어왔네요? 오, 빨리 일하러 가자. 비즈니스 멘탈웨어. 브레누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킬링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춥다. 추워. 김대리, 뭐가 춥다고 그래? 사장님, 안 추우세요? 으이구, 아직 하루온 몰라? 하루 온종일 따뜻한 하루온 팩. 빨리 따뜻하고 오래 가잖아. 그래서 하루온 팩 하는구나. 하루온 팩. 지혜. 더 뜨거운 박상병 핫팩도 있습니다. 하나만 기억해요. 1522. 앞번호도 뒷번호도 1522. 대리운전 1522. 1522. 1522. 하나만 기억해요. 1522. 대리운전 1522. 너 이름이 뭐니? 내 걱정 덜어준 너 대체 이름이 뭐니? 셀메드. 너 천연 맞니? 천연 성분 비타민 셀메드. 기억하세요. 약국에서 만나는 천연주의 비타민 셀메드. 양희은의 저는 비타민 셀메드. 본 광고는 식품 광고입니다. 이런 썬팅 들어봤어? ABS. 자외선 열차다는 기본. ABS. 유리처럼 투명한 시야. ABS. 패셔너블한 컬러. ABS. 자동차 썬팅은 뭐다? ABS. 다시 물어도 뭐다? ABS. 3단 나노 광학 기술 EBS 썬팅. ABS. 하나,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멀티완승 역세권. 둘, 예정된 롯데몰과 선영의 숲 등 압도적인 생활 인프라. 셋. 내 집처럼 오래 사는 프리미엄급 주거 공간까지. 완벽한 3박자를 갖춘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힐스테이트 DMC역 11월 오픈 예정. 02-375-5600 현대건설.
당신의 집은 어디까지인가요? 포레나 평택 화양에선 새도시 화양지구의 중심 생활권까지 집이다. 소품화로 완성된 교육 인프라까지 집이다. 이것이 포레나 평택 화양이 생각하는 가장 상식적인 프리미엄. 포레나 평택 화양 031-309-0995 주한화건설. 입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합의 실시 카드가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뒤에 국정조사를 역제안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변인 연결합니다.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의총 때만 해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오후에 이 원내대표 회동에서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 내의 입장은 아직도 그 선수사 후 조사가 네.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제 원내대표들하고 그리고 국회의장 이렇게 회동이 있었을 때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국정조사를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당의 동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의 동의가 전제가 됐거나 아니면 어제 협상안이 원내 대책회의 또는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당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요거는 원내대표 개인 생각이고 당의 입장은 아닌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것이 아직 당의 입장이다 아니면 당의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에서는 아직까지도 수사가 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 좀 방침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 입장을 이제 바꾸려면 조영 원내대표가 이제 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하고 비공개 면담을 가졌더라고요. 네. 근데 유가족들이 이상민 장관 사퇴하고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그 부분과는 관계없이 상관없습니까?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가 워낙 입장이 다른데 또 국회의장께서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전향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안이었었고요. 네. 어제 유가족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제 협상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상민 장관 얘기가 좀 더 나오고 있는데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그 이상민 장관 그 사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지금 입장이 좀 있습니까? 정리된 바가 있습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이상민 장관도 여러 차례 밝혔고 또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마쳐지고 사고 원인들이 밝혀진 다음에 그 이후에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수사 결과 이후에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가 되어야 사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정치적 책임을 진다면 어느 범위에서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수사 결과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 와중에 또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 명단을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명단을 이미 확보를 했던 걸로 보여요. 행안부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상민 장관이 어떤 상황에서 또 아니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지 후에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인지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예. 자,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합의한다. 이러면 이 부분은 대통령실하고도 아직까지 조율이 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도 뭐 대통령실과 어떤 사전 협의를 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까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개인적 얘기고 의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거쳐야지만이 좀 정해질 수 있는데 이 대변인님 개인 입장도 제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저희 그 당 의총에서도 의견이 모아졌지만 지금 예산은 법정 시한 내에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집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정조사에서 수사가 되기도 전에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했었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공방만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냐 부분에 가서는 결국은 정쟁 때문에 힘이 다 빠져서 그 대책들을 세우지 못하고 거의 국정조사가 끝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마다 입을 모아서 재발 방지 하지만 결국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이 뭐 확실하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저는 강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정조사에서 강제 수사 이상의 사실을 뭐 더 발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속 정쟁만 반복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여러 상임이나 예결위에서 현안 조사를 실시했지만 사실은 경찰이 이야기하는 경찰이 발표한 내용 이상의 그 어떤 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정쟁만 했고 저는 지금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똑같은 정쟁만 반복할 것이고 만약에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부분은 미흡하다라든지 이 부분은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국정조사에 뭔가를 밝혀내는 것이 효율적이지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 부처에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든지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기 곤란하다든지 이런 답변만 오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정쟁으로 흐르면서 특별한 사실관계를 더 밝혀내거나 대책 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변인 말씀도 그렇고 어제 의총 분위기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네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결국은 예산 후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의총에서 밝혀진 수사 결과를 보고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인데. 그러면 수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마 지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안도 처리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더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시간을 따져 보면 결국은 뭐 오늘 내일 사이 아니면 24일 뭐 그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효율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다만 그 전제는 수사 결과 미흡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국민적으로 의혹이 남는다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기는 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은 아마 이 관철을 시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 역제안이 뭐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러면 24일 날 국정조사 계획서를 뭐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24일 처리를 강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여지껏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여러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밀어붙였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강행을 한다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 이 계획서가 이 3당이 제출한 계획서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하고 대통령 경호처가 대상 기관으로 명시가 됐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서에 들어있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을 보면
대통령 경호처 또는 법무부, 네. 대검찰청, 특수본, 그렇죠. 혁신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것은 사고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지금 대통령 경호처나 아니면 법무부 대검찰청 이런 것들은 지금 세간에 떠돌고 있는 대통령 경호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라든지 네. 마약 범죄 단속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제출을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현안질에서도 봤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고 네. 사실상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 이런 기관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이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 가서 이런 부분 조율을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국정조사가 된다면 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율이 될 거고요. 예. 네, 저희들이 이제 전제하는 것은 네. 수사가 우선이라고 하는 거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이제 국정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네. 이런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상 기관으로서 대통령실이나 경호처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혹시나 국정조사가 관철이 된다면 그 부분은 협의해서 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수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정진석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촉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정치 본연의 책임하고 네. 이 대표 자신의 어쨌든 사법 리스크를 분리해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전국 또 여러 가지 법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국정조사나 지금 현안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무리한 요구 또는 예산에 있어서도 무리한 삭감 요구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공약의 일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회가 제대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민생을 챙기고 이러려면 그 부분은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그 부분은 해결하고 네. 나머지 168명의 국회의원들은 민생에 집중하고 예산에 집중하고 법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에 대한 직접적 언급보다는 민생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비판하는 지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구호로는 민생을 외치고 있는데 예결위에 가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시장 시절에 도지사 시절에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을 밀어붙인다. 아니면 그것과 반대되는 예산은 무조건 삭감한다든지 대통령실 이전이나 청와대와 관련된 예산은 무조건 삭감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검수완박에 대한 것들은 무조건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연 그게 민생 행보인지 결국은 대통령실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그 공약을 추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목 잡듯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은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화풀이 같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진정 민생을 민생을 위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특히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 협조를 좀 많이 구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네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도스태핑 어제 중단한다 잠정적으로 네. 또 야당 대표하고 회동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협조를 구하기 더 어렵지 않을까요? 도스태핑을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정확하게 어떤 입장에서 했는지 저희들이 알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언론과의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회동을 미룬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그런 방탄용으로 이용하는 모습 그것이 있는 한은 대통령으로서도 야당 대표를 회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여러 가지 정책 추진에 대해서 그냥 발목만 잡는 그런 모습은 일단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전제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대통령도 전향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회동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촛불 집회에 야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네. 여당에서도 비판이 많던데 의원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뭐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여기 참석했던 의원들 포함해서 한 20여 명의 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네. 계속해서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지난번에 이미 소통관에서 네. 우리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겠다, 길거리로 나아가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헌정 질서를 흔드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이 몇몇 부분을 앞세워서 이렇게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뭐 한 명 이렇게 참여를 했었지만 지금 이제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되신 한 분을 포함해서 7명이 나가서 이렇게 발언을 했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떠한 조치나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은 이것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네.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촛불 집회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국정조사 요구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좀 궁금합니다. 국정조사 관련해서 예컨대 지금 조영 원내대표가 의견을 가져가면 친윤계 의원들이 좀 반대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은 친윤계 의원들께서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의총에서 확인된 것처럼 반대하기 때문에 다 반대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촛불 집회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 무리하게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쏟아내는 여러 가지 발언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국정조사가 진정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인지 촛불 집회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행보인지에 대해서 매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진짜 국정조사에 진정성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의원들부터 제지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국회 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의원입니다. 얼마 전 한 학생이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하게 남겨진 편지는 학교 폭력에 대한 두려움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리 사회는 또 주위의 어른 누구도 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어야 할까요? 자살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국가 차원의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국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메뉴 누르고 그 다음이 뭐더라? 무인 단말기 주문이 쉽지 않네. 어르신, 저랑 같이 해보실래요? 이렇게 선택하고 담고 결제를 누르면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덕분에 쉽게 했네. 그런데 자넨 누군가? 저는 현장에서 1대1로 도와드리는 디지털 안내사고요. 서울시에선 누구나 디지털 수준에 맞는 디지털 배움터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120으로 문의해보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이 캠페인은 디지털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화학기술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스마트폰,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을 가능하게 하며 수출 규제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합니다. 코로나19, 암, 당뇨병 등을 치료해 건강한 100세 시대에 기여하는 신약 후보 물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꿈꿔온 삶이 화학을 통해 가능해졌고 이제 깨끗한 지구를 위한 화학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100년 후 어떤 꿈이 실현될까요? 세상은 꿈꾸고 화학은 실현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합니다. 활기찬 경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인천 남동구. 남동구 일자리센터는 취업 상담부터 알선까지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동구 9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문 직업 상담사와 상시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센터 방문,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힘이 되는 일자리 소식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인천 남동구와 함께합니다. 복잡한 산업안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 가스부터 화재까지 모든 안전 지키는 가스트론. 독보적인 기술, 신뢰받는 이유. 가스트론 함께하는 안전한 세상. 산업 현장 어디서든 가스트론.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시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시가드 닥터필러. 화요일 초선열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야의 초선 의원들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이 요새 많이 좀 언급도 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이렇게 좋든 나쁘든 언급되는 거 어떻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어찌됐건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에 질문 드리는 게 저는 그 역할이라고 보고요. 어찌되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 또 국민 앞에 진상규명,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 특히 최근에 장경태 의원님이 했던 빈곤 포르노라든지 또 최근에는 조명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빈곤 포르노란 말은 포벌티 포르노그래피라고 해서요. 이미 사전에도 있는 용어고요. 학술 논문에도 있는 용어고요. 네. 또 여러 언론사에도 이미 많이 사용해 온 용어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또 여러 국제 NGO 기구나 국제기구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미 2014년 가이드라인에도 빈곤 포르노는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기시되어 온 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해당 국가에서 이 아픈 아동을 안고 이런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약간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것을 금기시하는데요. 이런 사진을 보고 혹은 사진, 글, 영상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빈곤 포르노입니다.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상한 영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들 좀 오히려 너무 생각이 좀 포르노를 말하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그것만 가지고 함부로 되시는데 제가 이력서나 출입국 신고서 쓸 때 SEX라고 써 있다고 해서 그거를 메일 피메일로 고민하지 다른 용어로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이상한 곳에 너무 매몰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조명 또 한편으로는 이 조명도 이 진실을 밝히는데 대통령실이 진실을 먼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원이 몇 분이 가셨는지, 촬영팀은 몇 분이셨는지, 그리고 카메라는 어떤 걸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카메라 핀 조명도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도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나 국회 예결위에서 이 김건희 여사 수행원의 정체가 뭐냐, 인원이라도 좀 알려달라 했더니 계속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 도둑질 하는데 불을 켜고 있냐 안 끄고 있냐 이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거든요. 도둑질한 게 잘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원의 정체에 대해서 몇 명이셨는지 또 어떻게 촬영팀을 구성하셨는지 좀 밝혀주시면 훨씬 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대통령실에서는 특히 조명 설치 관련해서 대단히 강력한 입장 같습니다. 이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바로 지금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페이스북을 한번 와보시면요. 제가 해당 SNS에 게재할 때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뭐 물론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두세 개 조명까지 설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컨셉 사진에 대해서 여러 더 텔레그래프라든지 CNBC, 인도네시아판 등의 외신 언론에서도 이런 컨셉 사진이 문제가 된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외신뿐만 아니라 저는 이 대한민국 야당 정치인으로서도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처신에 대한 본인들이 반성하든지 이게 혹은 우린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조명을 켰냐 안 켰냐 참 이런 논쟁으로 가는 것 자체가 꼭 애들이 숨바꼭질하다가 머리카락 보였다 안 보였다 가지고 싸우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준 있는 논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지금 이 빈곤 포르노 관련해서 장경태 의원을 국회 윤리에 제소를 했네요. 허나우님. 네. 뭐 수준 있는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제발 수준 있는 이야기라던가 컨텐츠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실을 좀 밝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부부가 외교 활동을 한 거고 정상회담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사진을 찍었다 안 찍었다 사진에 조명이 있다 없다 그러한 얘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자체가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은 스타가 돼가고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국격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조명 그 외신이 어딘지 지금 진실을 밝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딘지 분명히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페북에 조금 전에 써놨다고 하셨던 외신 분석 링크 그거 누르면요. 원 게시물을 게재한 사람이 외신이 아니라 레딧이라는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게시자가 장 의원에게 유감을 표한다. 젊은 사람이 조금 비겁한 느낌이다 라고까지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인용을 하면서 외신이라고 써놓은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면 뭔지 이건 진실인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빈곤 포르노 그 국회 윤리위 제소한 상태라는 부분은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정치하는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하셨으면 좋겠다. 당이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러신 건지 정쟁이라던가 충성 경쟁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처럼 보이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빈곤 포르노가 국회 윤리 제소될 단어면요. 저희 같은 과방이거든요. 우리 허은 의원님과 저. 올해 바로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님이 코바코에 질의하실 때 빈곤 포르노 지양돼야 되지 않냐 이런 거 지적해야 되지 않냐라고 정확하게 요건하고 상관없이 정확하게 사용하십니다. 질의 과정에서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의 문제는 아니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명 논란 되기 전에 조명 논란 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저희 국회 윤리에 제소하셨거든요. 그럼 결국 빈곤 포르노란 용어 때문에 제소하신 건데 이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빈곤 포르노 사실 그 발언이 지난주에 저희 둘이 만났을 때 이 프로그램에서 만났을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도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뭐 정치인으로서 특히 공당의 최고위원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시고 국민 관점에서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 뭐 사전적 의미가 어떠한지 이런 것 외에 뭔가 연상이 되면서 연상이 될 거라고 예측하시면서 말씀하셨을 텐데 좀 더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 했고요. 근데 그 뒤에 장경태 의원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뭐 학술 용어니 뭐 제3자니 뭐 외신이니 하는 말로 자꾸 빠져나가시려고만
얘기로만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사과를 요청을 해드리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늘 말씀하셨어요. 저희 여당에게 사과가 먼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다소 진보적인 성향의 방송에서도요. 참자가 보기에도 단어 자체가 가진 선정성 때문에 영부인을 향한 표현으로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말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그냥 불편함을 드렸다면 자신의 잘못을 깔끔하게 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정도는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너무 핑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장관님 말씀 부분에 대한 입장도 말씀드렸는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불쾌감을 느끼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면 제가 유감 표명에 대해서 고려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제 3자들이 불쾌했다고 하는 건 제가 사과드릴 의사는 없습니다. 그 조명 관련해서 이제 외신 그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란 말도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제가 정리되고 페북에 있습니까? 인용할 때요. 어찌됐건 주어와 서술어는 분명히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이 컨셉 사진으로 분석한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해당 링크나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에서 분석한 사진 등에 제가 다 그 자료 사진에도 각주를 다 달아놨습니다. 출처와 링크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존경하는 허 의원님께서 그 링크를 또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여러 가지 근거는 다 명시했다. 다만 그 명시하는 과정에서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찌됐건 저는 이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 잘못된 행동은 끊임없이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신업 변호사가 고발 벌써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어제 고발했는데 고발하게 되면 이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 여부를 꼭 대통령실에서는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시면 되죠. 어떤 카메라 기종 사용하셨는지 핀 조명 사용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다 밝혀주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이 질문은 장인대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아시죠? 네. 계속 그 얘기합니다. 민주당 행보 보면 한숨 나온다고 하면서 특히 장경태 의원 함구령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인데. 네. 네. 반사 이런 겁니까? 그 정도 하시죠. 제가 굳이 또 언급하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소 고발하는 이러한 상황은 그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아마도 함구령을 내리는 이유는 지금 국민적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면서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민이 바라봤을 때 외신이라고 하면은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걸 갖고 외신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인이 정치인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참 답답한 노릇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신에서는 더 텔레그래프나 CNBC 인도네시아판에서 이 김건희 여사의 컨셉 사진에 대한 지적하는 언론들이 외신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명 내용이 안 들어갔다 외신에 이제 이걸 가지고 그 공격을 하시는 건데요. 김건희 여사의 컨셉 사진을 지적하는 언론은 있습니다. 기승전 김건희 여사가 되는 것은 진짜 안타깝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조영 원내대표도 어제 비대위에서 왜 김건희 여사만 얘기하느냐 민주당 의원들은 스토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공인으로서 검증의 심판대에 있는 건 당연한데요. 저는 오히려 정말 이 캄보디아의 환우를 돕고 싶으셨으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캄보디아의 여러 가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외교 순방의 성과로서 발표하셨으면 저는 정말 훌륭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오드리 헵번 혹은 제클리 케네디 따라하는 사진을 짜라한 듯한 사진을 찍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외교 순방을 대통령이 다녀왔는지 김건희 여사가 다녀왔는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렇게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지 마시고 부디 대통령의 외교 순방 성과를 살리기 위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만 바라보는 걸 이해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막기 위해서 한미, 한일, 한미일 등이 연쇄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그걸 보고 쇼윈도 영부인, 코스프레 정치 이렇게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공격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좀 시선을 대통령에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6월에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 때
때 스페인 방문했을 때요. 민주당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한 게 대통령 배우자의 장신구하고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공적을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익을 건 뭐 외교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그 대통령 순방 외교에 그냥 대통령 부인 죽이기 그것만을 소재로 취급하는 거 이러한 행태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신구 이해하셔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장신구를 저희가 뭐 왜 저렇게 고급 장신구 썼냐 했더니 장신구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셔서 거의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신구 하나가 그 재산 신고 하셨냐? 이제 선거법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누구에게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해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은 재산 신고 누락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죠. 네. 정치인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좀 아닌 것 같고 점점 거칠어지기만 하고 국민들이 고개 돌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 부인 죽이기를 하면 민주당은 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한 거는 분명 아니다. 국격이 망가지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격을 위해서 정말 김건희 여사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완전 달라서 이긴 계속해도 똑같은 말이 반복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자, 도어스태핑 약식 기자회견 6개월 만에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결국은 대통령실 참모하고 또 MBC 기자 설전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도어스태핑 자체가 용산으로 이 대통령실에 이전할 때 가장 제가 보기엔 유일한 의미 있는 용어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또 이 여러 가지 기자들의 만남을 구중궁궐을 떠나서 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정말 그저께 MBC 스트레이트에서 총공스승의 영상이 공개가 되었죠. 기자들 수준 낮은데 왜 굳이 기자회견을 하느냐라고 지적받은 것처럼 바로 이렇게 MBC 방영이 되자마자 도어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총공스승이 했다고요? 총공스승이 6월에 정법 강의에서 도어스태핑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이 일요일날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직후에 이렇게 도어스태핑이 중단되면 도대체 왜 부디 연관관계 없길 바랍니다만 좀 왜 굳이 도어스태핑을 용산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전하셨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중단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MBC 방송이 녹화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뭐 한 달 전부터 준비했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천공이 말하자마자 방송되자마자 다음 날 도어스태핑을 중단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어거지죠. 어거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장경태 의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죠.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근데 도어스태핑의 본래 취지가 좀 왜곡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뭐 일단 중단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 그거 MBC 기자가 이제 팔짱 끼고 슬리퍼 신고 이 부분 그 문제 제기를 좀 여당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MBC의 뭐 지금까지의 보도 태도라던가 정치적 공격 행태를 보면은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걱정을 하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외모나 옷차림이나 몸짓이나 뭐 이런 태도 등은 어디까지나 기자분들이 개인의 자율적인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예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그 기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자가 스스로 잘 새겨듣고 알아서 판단해서 행동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일단 이 MBC를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로 이 가짜 뉴스로 뭐 악의적 행태 때문이다라고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하십니다. 그런데 MBC 기자가 당연히 그럼 무엇이 악의적이셨습니까? 라고 질문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당연히 또 큰 목소리로 잘 들리시도록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슬리퍼 신고 질문했냐라고 지적한다면 심지어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뭐 라떼는 넥타이까지 맸다. 아니 기자실 근처에서 대통령님이 기자님들과 출퇴근 시간에 도어스태핑 하라고 편하게 약식 회견을 하라고 해놓고선 그럼 정식 회견을 하셨어야죠. 약식 회견을 편하게 만나죠 해놓고
불편하게 왜 안 했냐고 하는 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합니까? 네. 재발 방지 없이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재발 방지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다시 또 이렇게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 게 문제일지 아니면 다른 어떤 비서관하고 싸우는 게 문제일지 이게 어떤 얘기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보면서 좀 불안해하시는 국민들도 좀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도어 스태핑이 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MBC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민주당이요? 그 안에서의 문제점만 뭐만 있으면 하나하나 자꾸 그 기승전 김건희 여사처럼 아하.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 아침에 도어 스태핑만 보고 있다. 그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없을 텐데 어찌됐든 문제점을 찾겠다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본래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추후에 또 다르게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왜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열지 않을까. 또 다른 도어 스태핑의 그 스타일의 소통의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한테. 이거 하고 징계가 가능한지 또 징계 관련해서 기자단에서는 그냥 우리는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실이 제시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 출입 정지, 기자 교체 등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자단도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의견 개진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기자가 질문하는데 그걸 기자를 징계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대통령실이 이렇게 방금도 이렇게 무례한 질문을 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은 온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언론과 야당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또다시 성역을 만들겠다. 용산에 지금 용중 궁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꾸 이 야당에게 언론에게 이 법적 조치 고발 검토하면서 이 겁박하면 누가 이렇게 국민들은 무서워서 야당과 언론이 무너지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공포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랍니다. 현님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포 정치다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프레임이다? 대통령실에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발언으로도 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여하튼 이번에 그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으로 인해서 소통이 좀 덜 될까 봐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국민과 소통해야 될지 더 많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짧지만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당원 투표 90% 지금 7대 3이거든요. 70% 당원, 여론 30인데 당원 90%로 개정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제 비대위원장은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님께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진석 위원장께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다.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음에도 기사가 정정 없이 그대로 나간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절대로 현혹되지 말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그걸 믿고 있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또 이 국민의힘 얘기가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 그분들이 목소리를 좀 더 내는 거 아니냐 지금 와서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허은하 의원님? 역대 어느 정부 막론하고 여당은 국정 운영에 동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자니까요. 같이 여당이 정부와 보조 맞춰가지고 한 목소리 내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네. 특히 여당 내 가장 큰 목소리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것인지 국민들이 먼저 알고 판단하신다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네. 윤석열 정부 직후에 40% 중반까지 저희 지지율이 올라갔었습니다.
있었죠. 근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해서 현재는 30% 초반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지금 당권 경쟁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당대회 직전에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뭐 좀 진작 바꾸시던지 어찌되었건 또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명분도 국민의 참여를 높이겠다, 뭐 당원의 참여를 높이겠다 이런 논쟁도 아니고 그냥 당원을 70%에서 90%로 늘린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계속 이렇게 당권 경쟁에만 매몰되는 것이 과연 우리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책임 있는 자세들이 필요할 텐데 뭐 지금 이럴 때일수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핵관 분들이 오히려 더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동대문 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다 동대문하고 되게 관계 있는데 현역 지역구 의원이고 또 당협위원장이었었는데 추가 공모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네, 당협위원장까지는 아니고요. 예. 조직위원장 내정된 걸로 제가 알고 내정이 있는데, 됐었습니다. 예, 뭐 저는 우선은 조강특위 당원으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당황스러운 것은 내정됐던 사실이고요. 건데. 예, 예. 뭐 당의 그 조강특위가 결정했던 걸 뭐 비대위 조강특위가 다시 이렇게 뒤집고 처음부터 다시 이런 경우가 하겠다라는 있나요? 것이 좀 뭐 예. 발언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뭐 당사자 뭐 당사자이기 입장에서나 때문에. 당원들 특히 지금도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또 다른 지역의 많은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국민들 보시고 계시니까 네. 다 같이 지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은 조심스럽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예. 장경태 의원님 짧게 의견 아니, 부탁드릴게요. 상식적으로 그냥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구를 떠나서 선출된 지도부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선출된 지도부가 조직위원장 선출했으면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가 뒤집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공모한다? 그럼 비대위가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비대위 자체도 선출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러면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좋아요 상대로? 허은하 저는 두 분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이 절차상 문제는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선출된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하고 같이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네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자 오늘 초선 열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허은하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호 씨, 요즘 무지 떠오르는 커피가 있다던데? 당연히 새로워진 프렌치 카페 믹스죠. 무지 부드럽고 깔끔한 무지방 우유가 들어갔으니 안 떠오를 수가 있나요? 지금도 무지 떠오르는 중. 깔끔한 부드러움이 떠오르는 지금 프렌치 카페 믹스.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리 중인가 봐? 넌 관리 안 하나 봐? 어떻게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알아서 하지. 개인연금 관리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리밸런싱.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레버카운트가 알아서 할게요. 연금 이전도 쉽네.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리 들어가야겠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롯데리아 모델 손흥민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니까. 우리 한우로 만든 한우 불고기 버거 드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롯데리아. 해상 항공 국제 운송은 첼로 속해요. 견적조회 빛이 파도 첼로 속해요. 쉽고 편한 디지털 물류 첼로 속해요. 디지털 물류는 첼로 속해요.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놀랍도록 쫄깃하고 달콤한 맛 프리미엄 바나나 감수광 스미우루 수미 난방 텐트 다 수미 실내 온도 올라가 난방 요금 내려가 올겨울 따뜻해지는 주문 수미 따수미 난방 텐트 올겨울 따뜻해지는 주문 수미 따수미 조보아의 따수미 텐트.
손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믿음직한 직원 서빙 로봇은 VD 컴퍼니. 하나,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멀티완승 역세권. 둘, 예정된 롯데몰과 선영의 숲 등 압도적인 생활 인프라. 셋, 내 집처럼 오래 사는 프리미엄급 주거 공간까지. 완벽한 3박자를 갖춘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힐스테이트 DMC역 11월 오픈 예정. 02-375-5600 현대건설. 드디어 기다리던 지식산업센터가 옵니다. 안양 박달 거대한 변화의 시작. KTX 광명역과 수도권 광역교통인프라, 제조 맞춤 드라이브인 특화 설계에서 공간 맞춤 라이브 오피스까지. 지식산업센터의 대표주자 에이스건설 시공, 에이스프롬. 11월 오픈. 1600-9776.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옵니다. 박준과 함께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경기도의회 의장 염정현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맞추는 일은 어렵지만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협치입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힘을 모으면 민주주의의 힘은 더욱 커집니다. 경기도의회